20대의 한국 여성 2명이 아프리카 오지 국가 르완다에서 원주민 흑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임신을 당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5, 세상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진 박수민과 이하나는 마치 한 뿌리에서 자라난 두 그루의 나무처럼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다. 따뜻한 손길과 냉철한 이성으로 생명을 어루만지는 간호사 수민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것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곤 했다. 반면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은 감수성과 세상을 향한 끝없는 연민을 지닌 장차 아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싶었던 국어교사 지망생 하나는 세상의 모든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 속에 담긴 진실과 사랑의 언어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았다. 현실이라는 이름의 높은 벽 앞에서 각자의 길을 잠시 걷는 듯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더 넓고 아픈 세상의 그늘진 구석까지 찾아가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빛 한 줄기를 보태고 싶다는 강렬하고도 순수한 열망이 마치 꺼지지 않는 화산처럼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들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치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해 준비된 운명의 초대장처럼 두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부 1000개의 푸른 언덕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 르완다, 그 중에서도 문명의 이기가 거의 미치지 못하는 깊고 깊은 오지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및 의료봉사단원을 모집한다는 빛바랜 작은 공고를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동시에 발견하게 되었다. 르완다. 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식민 지배와 끔찍했던 내전의 광풍으로 얼룩진 깊고 깊은 상처와 지독한 가난, 그리고 그 모든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인간적인 존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풀잎처럼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두 젊은 여성의 여리고 순수한 가슴을 그 어떤 세상의 달콤한 유혹보다도 더욱 강렬하고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뒤흔들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애끓는 걱정과 눈물 어린 만류가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떨리는 손을 더욱 굳게 맞잡고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용기의 불꽃을 확인하며 그들의 25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하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전이 될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해 함께 첫 발을 담대하게 내디뎠다. 그 걸음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작은 날갯짓과도 같았다. 르완다의 관문인 수도 키갈리 국제공항에 처음으로 맨발을 내디뎠을 때 수민과 하나가 실제로 마주한 풍경은 그들이 한국에서 막연하게 상상하고 걱정했던 아프리카의 모습과는 여러 면에서 사뭇 달랐다. 과거의 끔찍했던 상흔을 강인한 생명력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려는 듯 도시 곳곳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현대적인 빌딩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빠르게 솟아나고 있었고 분주하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검고 윤기나는 피부 위로는 가난의 그늘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강렬한 생명의 에너지와 내일에 대한 건강하고 낙관적인 기대감이 마치 아프리카의 태양처럼 뜨겁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바치기 위해 향해야 할 곳은 이러한 도시의 역동적인 번화함과 발전의 온기가 채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명의 그림자마저 희미하게 드리워진 깊고 깊은 오지의 산골 마을이었다. 며칠 동안 숨가쁘게 이어진 현지 적응 훈련과 혹독한 봉사 교육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친 후 마침내 수민과 하나는 다른 몇몇 용감한 봉사단원들과 함께 낡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구호 트럭의 비좁은 짐칸에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몸을 실었다.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가 어느새 끊기고
붉은 먼지가 해처럼 떠오르는 거친 비포장도로를 몇 시간이나 하염없이 달렸을까.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험준해졌으며 먼지 낀 트럭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채 수만 년의 시간을 간직해 온 태고적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의 통신 신호 막대가 마지막 한 칸마저 깜빡이다 사라진 지는 이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였고,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뇌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채 오직 그들만이 이 광활하고 적막한 자연 속에 존재하는 듯한 깊고도 아득한 고립감이 형언할 수 없는 불안과 함께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험난한 길의 끝에서 과연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시간 속으로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르게 운명의 그림자는 이미 그들의 여정 위에 길고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를 향한 험난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여정은 결코 순탄하게 이어질 수 없었다. 갑자기 하늘이 온통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이며 암전되더니 열대 지방 특유의 마치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상을 온통 집어삼킬 기세로 무시무시한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메마르고 건조했던 붉은 흙길은 순식간에 사람의 발목까지 빠지는 거대한 진흙 수렁으로 변해버렸고, 그들이 위태롭게 타고 있던 낡고 오래된 트럭은 거세고 탁하게 불어난 계곡물을 위태롭게 건너려다 그만 육중한 바퀴가 미끄러운 수렁에 깊숙이 빠져 굉음과 함께 고도 가도 못하게 멈춰 써버리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통신 희망이었던 낡은 무전기마저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켜 그들은 이제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져버렸다.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를 누볐던 노련한 현지인 인솔자조차 그의 검은 얼굴 위로 당혹감과 깊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해는 이미 빠르게 서산 너머로 기울어 핏빛 같은 노을과 함께 짙고 깊은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야생의 폭우는 마치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처럼 더욱더 거세게 세상을 채찍질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굶주린 맹수의 위협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그리고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르는 산사태의 공포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절망적인 밤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인솔자는 타들어가는 담배를 몇 갭이나 연달아 피우며 깊은 고심 끝에 아주 오래전 이 근처의 험한 산길을 지나다 어렴풋이 보았던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작은 원주민 마을의 존재를 기억해내고는 수민과 하나를 포함한 몇몇 아직 기력이 남아있는 건장한 단원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보기 위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폭우와 어둠 속을 뚫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위험하고도 처절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지옥 같은 몇 시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기진맥진하여 거의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던 그들은 마침내 어둠과 빗줄기 속에서 나침반처럼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불빛 한 점을 발견하고는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힘까지 쥐어짜내어 거의 기다시피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 우무초 그들의 언어로 어둠을 밝히는 빛 혹은 절망 속의 희망이라는 아름답고도 역설적인 의미를 가진 그 작은 마을은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와 소음, 그리고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채 깊고 성스러운 태고적 정적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뼈를 깎는 추위와 탈진 상태로 마을 어귀에 간신히 다다른 그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모닥불이나 안도의 손길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마을 안에는 놀랍게도 21명의 모두 젊거나 중년의 건장한 남자들만이 존재했고,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나타난 흙과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몰골의 외부인들,
특히 젊고 연약해 보이는 두 명의 이방인 여성을 바라보는 그들의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호기심 대신 마치 날카로운 창끝처럼 번뜩이는 극도의 경계심과 의심, 그리고 어쩌면 아주 약간의 원초적인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다. 마을의 최고 연장자이자 절대적인 정신적 지주로 보이는 깊고 엄숙한 주름과 세월의 지혜가 담긴 형형한 눈빛을 가진 무제 루쿤도 존경받는 위대한 어르신이라는 뜻. 영감은 인솔자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설명을 통해 간신히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는 마지못해 인간적인 도리로서 그들에게 마을 외곽에 낡고 비어있는 오두막 한 채를 하룻밤의 잠자리로 내어주었지만 마을 전체를 무겁게 감싸고 흐르는 분위기는 마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차갑기 그지없었다. 남자들은 밤새도록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로 마치 비밀스러운 의식이라도 치르듯 끊임없이 무언가를 격앙된 목소리로 속삭이며 외부인들, 특히 수민과 하나의 오두막 주변을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맴돌며 감시하는 듯 했고, 수민과 하나는 낯선 땅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한의 공포와 뼛속까지 시리도록 스며드는 절망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서로의 차가운 손을 부둥켜 안고 뜬 눈으로 지옥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깊고 어두운 절망의 심연이었다. 밤새도록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던 폭우는 마침내 그쳤지만 그들이 간신히 건너왔던 깊은 계곡의 유일한 통나무 다리는 이미 성난 급류의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져버렸고, 외부 세계로 통하는 단 하나뿐인 좁고 험한 흙길마저 밤사이 일어난 엄청난 규모의 산사태로 인해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에 완전히 막혀버린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박수민과 이하나는 그들의 순수하고 선량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21명의 남자들만이 존재하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깊고 깊은 오지, 세상의 모든 지도 위에서도 사라진 듯한 미지의 원주민 마을 우무초에 완벽하고도 절망적으로 고립되고 말았다. 언제 다시 그들이 떠나온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 과연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조차 있을지.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들의 25의 젊은 운명은 이제 한치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짙고 깊은 안개 속으로 속절없이 그리고 하염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마을의 또 다른 중진으로 보였고 유난히 날카롭고 의심 많은 눈초리로 처음부터 그녀들을 적대시했던 가테테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는 이 모든 불행이 저주받은 이방인 여자들이 마을에 발을 들였기 때문이라며 노골적으로 그녀들의 존재가 마을에 큰 불운을 가져왔다고 다른 남자들 앞에서 공공연히 수군거렸고, 그의 불길한 선동 아래 일부 젊은이들 또한 그녀들을 향해 차갑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숨기지 않아 수민과 하나의 공포감과 절망감은 매 순간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 곁에는 오직 서로의 떨리는 숨소리와 절박한 눈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다. 문명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오직 21명의 낯선 남자들만이 존재하는 우무초 마을에서의 첫 며칠은 박수민과 이하에게는 차라리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악몽의 시간들이었다.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 기약할 수 없다는 극한의 불안감,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하나의 몸짓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20명이 넘는 미지의 남자들, 그것도 현대 문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그들만의 원시적인 규율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듯한 그들의 날카롭고 차가운 경계의 시선 속에서 두려움과 무력감은 매 순간 독처럼 그녀들의 젊은 영혼을 잠식해 들어왔다. 무제 루쿤도 영감의 엄격한 명령으로 인해 최소한의 음식 텁텁하고 맛없는 옥수수 가루 반죽과 쓰디 쓴 이름 모를 풀뿌리가 전부였다. 과 잠자리는 제공받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전히 그녀들을 마치 재앙을 몰고 온 불길하고 더러운 존재처럼 여기는 듯 싸늘하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쏘아보거나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 의도적으로 피했다.
특히 처음부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가테테와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몇몇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의 위협적인 눈빛과 행동은 단순한 공포감을 넘어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게 할 정도였다.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아 거의 넘기기 어려웠고 밤이면 낡고 허술한 오두막의 틈새로 칼날처럼 스며드는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어둠 속 저편에서 들려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야생동물의 기괴한 울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지옥처럼 계속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인간의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의지는 마치 가뭄 끝에 피어나는 질긴 생명초처럼 다시금 연약하지만 끈질기게 고개를 드는 법이었다. 수민과 하나는 서로의 파리하게 질린 얼굴과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 어떻게든 이 극한의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처절하고도 간절한 생존 의지를 서로의 눈빛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수민은 자신이 한국에서 가져온 얼마 되지 않는 비상의약품 꾸러미와 지난 몇 년간 간호사로서 현장에서 쌓아온 응급처치 경험을 떠올리며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 중 아프거나 다친 이가 있다면 자신의 작은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았고, 하나는 타고난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과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이해력, 그리고 뛰어난 관찰력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낯설고 거친 언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몸짓, 그리고 무심한 듯 보이는 표정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감정의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그들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기회는 언제나 가장 깊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라고 했던가. 어느 날 해질녘 마을의 젊은이 중 하나가 깊은 숲속으로 혼자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뾰족한 바위가 널린 절벽 아래로 떨어져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지고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 다른 사냥꾼들에게 엎혀 돌아오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마을에는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깊은 상처를 제대로 소독하고 봉합할 만한 기본적인 약품이나 의료기술이 전무했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민간요법으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젊은 청년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높은 열과 함께 점차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비통함과 절망감 속에서 그저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모두가 망연자실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동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수민이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소독약과 항생제 연고, 그리고 부목으로 사용할 깨끗한 나뭇가지와 비상용 붕대로 쓸 수 있는 깨끗한 천 조각들을 이용하여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처럼 침착하고 신속하게 청년의 깊은 상처를 소독하고 부러진 다리를 조심스럽게 응급처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의심스럽고 불길한 눈초리로 지켜보며 저 이방인 여자의 저주받은 손길이 우리 아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며 가테테가 길길이 날뛰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마을의 최고 어른인 무제 루쿤도 영감은 이미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듯한 청년의 부모를 바라보며 마지막 한 가닥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민의 용감한 치료를 허락했다. 수민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그리고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청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열을 내리고 상처를 돌본 덕분에 이미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젊은 청년은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가느다랗지만 분명하게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광경 앞에서 마을 사람들,
특히 청년의 가족들과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수민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들의 검고 깊은 눈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뜨거운 존경의 마음이 가득 담겨 흘러넘치고 있었다. 특히 다친 청년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뛰어난 용맹함과 강직한 성품,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깊은 신망을 받고 있었던 콰메는 수민의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지혜, 그리고 헌신적인 모습에 그 누구보다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때부터 그는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는 서툴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몸짓과 표정으로 수민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고 그때부터 그녀가 마을 사람들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마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하고 든든한 도움들을 아낌없이 주기 시작했다. 반면 자신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가테테는 여전히 분하고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마을 전체에 흐르는 존경과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대놓고 그녀를 비난하거나 폄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마을의 또 다른 젊은이, 유난히 수줍음이 많고 아이처럼 순박한 미소를 가진 모이세는 그때부터 마치 수민의 충실한 보디가드라도 된 듯 그녀의 작은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위험한 곳에 갈 때면 말없이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그녀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랑스러운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한편 마을의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가 그녀만의 조용하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굳게 닫혀있던 우무초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의 문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고 따뜻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낯설고 불편한 환경과 자신을 향한 경계의 시선들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독특하고 고유한 삶의 방식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와 문화에 대한 순수하고도 진심 어린 호기심과 존중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그녀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져왔던 얼마 되지 않는 낡은 그림 도구와 두툼한 연습장을 꺼내 우무초 마을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 풍경이나 진지하고 경건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전통 작업에 몰두하는 남자들의 모습, 그리고 밤이면 머리 위로 쏟아질 듯 가득한 히말라야의 별들을 섬세하고 따뜻한 필치로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남자들도 그녀의 작은 손끝에서 마법처럼 피어나는 생생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에 점차 깊은 흥미와 함께 놀라운 감탄을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섬세하고 예술적인 감수성을 가진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자 전통악기 인왕가의 명연주자였던 젊은 청년 자바리는 하나의 그림에 완전히 매료되어 거의 매일같이 그녀의 곁을 찾아와 말없이 그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지켜보곤 했다. 자바리는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과묵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따뜻했으며 그의 거친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인왕가의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전설과 노래들은 듣는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정화하는 신비롭고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자바리가 나지막이 들려주는, 비록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낯설고도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였고, 자바리는 하나가 그린 그림 속에서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멀고 먼 이국의 다채롭고 신비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경이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림과 음악 그리고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마법처럼 뛰어넘어 두 젊고 순수한 영혼의 마음을 따뜻하고도 깊숙하게 이어주는 소중한 교감의 매개체가 되어 주었다. 물론 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감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테테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여전히 그들의 등 뒤에 따갑게 꽂히곤 했지만
이제 그들의 곁에는 그들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지지하는 무제 루쿤도 영감과 콰멘 그리고 모이세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조력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처럼 소중하고 든든했다. 모이세는 자바리가 인앙가를 연주할 때면 누구보다 신이 나서 즉흥적인 춤을 추었고 하나의 그림을 보며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따라 그리기도 하며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서툰 소통을 돕는 사랑스러운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수민이 독사에게 물린 것과 다름없던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위급한 청년을 극적으로 살려낸 사건은 마치 메마르고 갈라진 대지 위에 오랜 기다림 끝에 내린 풍요로운 단비처럼 오랫동안 외부 세계에 대해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있던 우무초 마을 사람들의 차갑고 경계심 가득했던 마음에 커다랗고도 의미 있는 변화의 파문을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젊고 연약해 보이는 두 명의 이방인 여성을 자신들의 평화롭고 고립된 삶을 위협하는 불길하고 불결한 존재로 여기며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들이 가진 자신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마저 살려내는 신비롭고도 강력한 능력의 깊은 존경심과 함께 뜨거운 감사를 표하며 조금씩 그러나 아주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다. 특히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절대적인 정신적 지주인 무제 루쿤도 영감은 수민의 기적과도 같은 뛰어난 의술과 하나의 순수하고도 깊은 공감 능력에 크게 감동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인 성스러운 모닥불 앞에서 두 사람을 자신의 친딸처럼 여기고 이제부터 우무초 마을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이자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엄숙하고도 기쁘게 선언했다. 그는 마을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제부터 두 여성을 외부에서 온 손님이 아닌 마을의 미래를 함께 젊어지고 나아갈 소중한 가족으로 대하고 그녀들이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신들의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할 것을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엄중하게 명했다. 그때부터 수민과 하나는 이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편안하며 따뜻한 환경 속에서 마을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고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로 그늘졌던 그녀들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에도 점차 진심 어린 미소와 생기 넘치는 활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자연의 섭리가 그러하듯 어렵게 찾아온 평화와 안도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길고 길었던 우기가 마침내 끝나고 대지가 다시 생명의 기운으로 넘실거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독하고도 혹독한 가뭄이 찾아와 우무초 마을 전체를 거대한 불모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생명의 젖줄과 같았던 마을 옆의 풍요로운 강물은 흔적도 없이 바짝 말라붙어 거북 등처럼 갈라진 강바닥을 드러냈고 남자들이 매일같이 드나들며 사냥감을 구하던 울창했던 사냥터의 동물들은 물과 풀을 찾아 더 깊고 험준한 원시림 속으로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으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정성껏 가꾸었던 얼마 안 되는 작은 텃밭의 옥수수와 카사바 작물들은 마치 저주라도 받은 듯 타는 듯한 햇볕 아래 속수무책으로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갔다. 마을 전체에 다시 한번 깊고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끔찍한 굶주림과 살을 애는 듯한 타는 갈증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극한의 상황까지 지치고 병들게 만들었다. 특히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마을의 젊은이들과 이미 기력이 쇠한 노약자들의 건강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다시 가테테와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이 두 명의 저주받은 이방인 여자들이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그녀들을 마을 밖으로 내쫓거나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불길하고도 끔찍한 소문을 공공연히 퍼뜨리려 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악의적인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어리석음을 나무라며 수민과 하나의 편에 서는 분위기였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생사가 걸린 위기의 순간에 수민과 하나의 존재가 다시 한번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길을 밝히는 한 줄기 등불처럼 그 누구보다도 밝고 강렬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수민은 자신이 가진 간호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현대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얼마 남지 않은 극히 한정된 식량을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고 부족한 영양 속에서도 최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실천했다. 또한 그녀는 오염된 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이고 끔찍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숲과 깨끗한 모래, 그리고 크고 작은 자갈들을 여러 겹으로 쌓아 물을 여러 번 걸러 마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자연 정수 장치를 직접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용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콰메와 용감한 젊은이 모이세와 함께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숲과 산을 샅샅이 탐색하며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거나 독초로 잘못 알려져 먹지 않았던 새로운 식용식물의 뿌리나 줄기, 열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귀중한 약초들을 기적처럼 찾아내는데 놀랍고도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적인 노력과 빛나는 지혜 덕분에 우무초 마을 사람들은 최악의 굶주림과 질병의 공포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고 버텨낼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한편 하나는 극심한 절망과 공포에 빠져 모든 희망을 잃어가던 마을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이야기꾼 자바리와 함께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나 용감한 영웅 이야기를 각색하여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교훈적인 즉흥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하거나 함께 힘찬 리듬의 노래를 부르고 전통춤을 추며 배고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힘든 현실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고 웃음과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다. 또한 그녀는 아주 오래전 한국의 농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배웠던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비교적 잘 자랄 수 있는 가뭄의 강한 특정 작물에 대한 희미한 지식을 떠올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주 작은 땅이라도 정성껏 개간하여 시험적으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함께 물을 주며 가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끈기 있게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타는 듯한 목마름과 살을 애는 굶주림이라는 혹독하고도 잔인한 시련 속에서 수민과 하나는 우무초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과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희망을 나누며 이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한 인간적인 신뢰와 끈끈한 가족 같은 유대감을 쌓아갔다. 특히 수민과 콰메는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위기 상황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와 뛰어난 지혜, 그리고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강인하고도 헌신적인 모습에 자신들도 모르게 깊이 매료되어 어느새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의지하며 격려하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삶의 동반자이자 뜨겁고 격정적인 심장을 가진 아름다운 연인으로 발전해 있었다. 하나와 자바리 역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예술과 유머,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희망의 작은 불씨를 나누며 서로의 여리고 섬세한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듬어 주었고, 그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은 마치 메마르고 갈라진 사막 위의 기적처럼 피어난 한 송이 이름 모를 연꽃처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깊은 영적인 울림을 선사했다. 그렇게 두 쌍의 젊고 아름다운 남녀는 국경과 인종, 그리고 문화와 언어의 모든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도 가장 강렬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씨앗을 자신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하고도 은밀하게 틔워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어렵게 찾은 평화와 힘들게 싹 틔운 사랑을 시샘이라도 하듯 루안다의 푸르고 아름다운 언덕 너머 문명이라는 이름의 탐욕이 지배하는 깊고 어두운 오지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검고 불길한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잔인함이 만들어낸 무자비하고도 야만적인 밀렵꾼들의 존재였다. 그들은 코끼리의 상아나 희귀 야생동물의 가죽 혹은 값비싼 광물 등을 노리고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와 총기를 마구 난사하며 이 지역의 평화로운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고 있었고, 때로는 힘없는 외딴 마을을 무력으로 습격하여 얼마 되지 않는 식량과 물자를 잔인하게 약탈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끔찍하고도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우무초 마을까지 심심찮게 들려오기 시작하며 새로운 불안과 공포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길고 지루했던 가뭄이 마침내 끝나고 우무초 마을의 메마르고 갈라졌던 대지 위에 다시 한번 생명의 단비가 촉촉이 내리던 바로 그 감격적인 날, 마을은 온통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지독했던 시련을 마침내 이겨낸 벅찬 기쁨을 마음껏 나누었고, 그 감격적이고도 뜨거운 축제의 가장 중심에는 이제 마을의 영웅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이 된 박수민과 이하, 그리고 그녀들의 곁을 마치 든든한 산처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연인 콰메와 자바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밝고 환한 미소로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명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이방인 여성을 더 이상 단순한 손님이나 외부인이 아니란 마을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둘도 없이 소중한 가족이자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은인으로 마음속 깊이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마치 그들의 사랑을 축복이라도 하듯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오른 마을 중앙의 너른 모닥불 마당에서 무제 루쿤도 영감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경건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콰메와 수민 그리고 자바리와 하나의 성스럽고도 아름다운 결혼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축복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화려한 보석 예물이나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값비싼 음식, 복잡하고 거창한 의식도 전혀 없는 지극히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밤하늘을 가득 채운 수천 수만 개의 반짝이는 별빛 아래 세차게 타오르는 성스러운 모닥불을 중심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하며 함께 부르는 우렁차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는 세상 그 어떤 웅장하고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도 더 성스럽고 감동적이며 아름답게 루안다의 밤하늘 위로 끝없이 울려 퍼졌다. 결혼 후 두 쌍의 젊고 아름다운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가진 특별하고도 소중한 능력과 지혜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오랫동안 정체되고 침체되었던 우무초 마을에 새로운 활력과 풍요로운 희망의 바람을 힘차게 불어넣었다. 수미는 사랑하는 남편 콰메와 함께 마을의 비위생적이고 열악했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위생관념과 질병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했으며, 자신이 가진 현대의학 지식과 마을에서 수세대에 걸쳐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약초 요법 및 치료법을 현명하고 창의적으로 접목시킨 새로운 방식의 통합적인 보건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마을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다. 하나는 다정한 남편 자바리와 함께 마을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작은 학교를 빈 오두막을 개조하여 열고 글자와 숫자 그리고 그림 그리는 법과 노래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특히 루안다의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아름다운 전통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춤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하는 매우 의미 있고도 중요한 작업에 자신의 모든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부었다.
그녀들의 헌신적이고도 창의적인 노력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덕분에 한때 절망과 침체의 깊은 늪에 빠져 허덕이던 우무초 마을은 이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활기 넘치며 문화적으로도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공동체로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외부 세계와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교류도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고 의미 있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하늘이 내린 또 다른 기회처럼 인근 도시에서 의료 및 교육 지원 활동을 펼치던 국제구호단체 소속의 한국계 의사이자 봉사단 책임자인 데이비드 김 박사팀이 우연히 우무초 마을의 놀랍고도 감동적인 변화와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용감하고 헌신적인 두 명의 젊은 한국 여성봉사단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데이비드 김 박사는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던 마을의 어려운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수민과 하나의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에 깊은 감동과 함께 같은 한국인으로서 큰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마을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의약품과 생필품, 그리고 현대적인 농업 기술과 교육 자료 등을 앞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굳게 약속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수민과 하나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그리운 가족들과 위성 전화를 통해 다시 한번 감격적인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딸들이 머나먼 아프리카 오지에서 현지인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믿기 어려운 소식에 가족들은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충격과 슬픔, 그리고 애끓는 걱정에 휩싸여 한동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들의 목소리가 예전에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모습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밝고 건강하며 진심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비드 김 박사로부터 딸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의미 있으며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점차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특별하고도 용감한 선택과 삶을 온전히 존중하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기로 했다. 오히려 딸들의 국경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과 헌신적인 삶의 깊은 감탄과 함께 뜨거운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멀리서나마 아낌없는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약속해 주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을 방문하여 사랑하는 딸들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직접 만나 뜨겁게 안아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마을에는 또다시 기쁨과 축복의 함성이 터져나올 만한 감격적인 소식이 거의 동시에 전해졌다. 수민과 하나가 비슷한 시기에 그들의 깊은 사랑의 결실이자 마을의 새로운 희망인 건강하고 소중한 새 생명을 각각 잉태한 것이다. 두 사람의 임신 소식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마침내 풍요롭게 내린 생명의 단비처럼 우무초 마을 전체에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새로운 희망,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안겨주었다. 과거의 깊고 깊은 상처와 슬픔으로 인해 오랫동안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거의 끊겨 있었던 이 작고 외로운 마을의 새로운 세대의 탄생은 곧 마을 공동체의 완전한 부활과 영원한 지속을 약속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감격적인 증표였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두 명의 소중한 산모와 그들의 뱃속에서 경이롭게 자라나는 귀한 아기들의 건강과 순조로운 탄생을 위해 매일 밤낮으로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녀들을 위해 마을에서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과 가장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주며 마치 자신들의 친딸이나 사랑하는 여동생을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극진하고 따뜻하게 보살폈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기쁨과 평화로운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마을 주변을 어둠 속에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던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밀렵꾼들의 검은 그림자가
다시 한번 우무초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 위에 어둡고 불길하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마을 근처까지 깊숙이 접근하여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하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애써 키운 얼마 되지 않는 소중한 가축들을 밤중에 몰래 훔쳐가거나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을 고의로 오염시키는 등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마을의 평화와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 두 여성의 존재를 시기하고 마을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가태태가 개인적인 원한과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밀렵꾼들과 몰래 결탁하여 마을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하찮은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끔찍하고도 믿을 수 없는 소문까지 마치 전염병처럼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우무초 마을은 또다시 내부의 배신과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라는 최악의 혼란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휩싸이게 되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10달간의 설레는 기다림과 온 마을 사람들의 간절하고도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수민과 하나는 사랑하는 남편들의 헌신적이고도 눈물겨운 보살핌과 마을 전체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속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기들을 큰 고통 없이 무사히 순산했다. 수미는 남편 콰메의 용맹함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어머니의 깊고 지혜로운 눈빛을 꼭 닮은 우렁찬 울음소리를 가진 늠름한 아들을 가슴에 안았고, 하나는 남편 자바리의 섬세하고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과 어머니의 따뜻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듯 천사처럼 사랑스러운 딸을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두 아기의 맑고 힘찬 첫 울음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장엄하게 알리는 희망의 팡파르처럼 루안다의 끝없이 펼쳐진 푸른 언덕 위에 장엄하고도 감격스럽게 울려 퍼졌고, 한때 절망과 침묵 그리고 깊은 슬픔만이 무겁게 감돌던 우무초 마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의 해맑고 순수한 웃음소리와 함께 진정한 생명의 활기와 꺼지지 않는 기쁨으로 가득 차 넘실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들의 건강한 탄생을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기뻐하며 며칠 밤낮으로 성대하고도 의미 있는 축제를 벌였고, 아기들의 건강과 지혜 그리고 밝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하늘의 모든 신들에게 아낌없는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수민과 하나는 이제 더 이상 머나먼 이국 땅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들은 우무초 마을의 자랑스러운 며느리이자 존경받는 어머니였으며, 마을 공동체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사랑하는 남편들과 함께 설계하고 짊어지고 나아갈 둘도 없이 소중한 동반자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가진 현대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마을의 오랜 전통과 아름답고 지혜롭게 조화시키며 우무초 마을을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하며 문화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자신들의 모든 뜨거운 열정과 깊은 사랑을 남김없이 헌신적으로 쏟아부었다. 콰메와 자바리 역시 사랑하는 아내들의 변함없는 깊은 신뢰와 현명한 조력에 힘입어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책임감 있으며 존경받는 훌륭한 가장이자 마을의 젊은 지도자들로 훌륭하게 성장했고, 자신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든든하며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하늘마저 시기라도 하듯 무자비한 밀렵꾼들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교활하며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이제 대낮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중무장을 한 채 마을 근처까지 깊숙이 내려와 총소리를 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중히 여기는 신성한 숲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어린 동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사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수민과 하나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마을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가태태가
개인적인 복수심과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밀렵군들의 두목과 몰래 결탁하여 마을의 중요한 내부 방어 정보와 식량, 저장고 위치 등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하찮은 금품을 챙기려 한다는 끔찍하고도 믿을 수 없는 소문인 익명의 제보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서 마을은 내부의 배신과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략이라는 최악의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 이상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마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콰메와 자바리는 수민과 하나의 뛰어난 전략적 지혜를 빌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밀렵군들에 맞서 싸우기로 비장하고도 결연히 결정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을 주변에 수많은 함정과 덫을 설치하고 여성들과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밀렵군들이 대규모로 마을을 기습 공격해오던 운명의 밤, 온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 용감하고도 처절하게 맞서 싸웠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절체절명의 순간, 수민의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능력과 하나의 순간적인 기지가 빛을 발했고 모이세를 비롯한 젊은 용사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마을 편에 서서 밀렵군들의 내부 정보와 치명적인 약점을 알려준 가테테의 극적인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우무초 마을은 마침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던 무자비한 밀렵군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완전히 물리치고 소중한 평화와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시간은 또다시 강물처럼 흘러 수민과 하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르완다의 따사롭고 풍요로운 햇살과 우무초 마을 사람들의 넘쳐나는 따뜻한 사랑, 그리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하고도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고 총명하며 아름답게 자라났다. 아이들은 낮에는 엄마에게서 재미있는 한국어 동요와 신기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저녁에는 아빠와 마을 사람들로부터 루안다의 전통 언어와 조상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두 개의 서로 다른 위대한 세상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넘나들고 따뜻하게 이어주는 아름답고도 희망찬 작은 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다. 과거 남자들만이 남아 깊고 어두운 침묵과 절망 속에 잠겨있던 외롭고 슬펐던 땅 우무초 마을은 이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함께 어우러져 숨쉬고 아이들의 해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끊이지 않는 사랑과 생명력,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이 넘실거리는 기적과도 같은 축복의 공동체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수민과 하나는 종종 해질녘이면 사랑하는 남편들과 함께 이제는 제법 훌쩍 자라 친구들과 함께 푸른 언덕을 뛰어다니는 천사 같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올라 황금빛 노을로 붉게 물들어가는 광활하고 아름다운 르완다의 하늘과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푸르고 장엄한 언덕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처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활기차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의 정겨운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살아있는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들은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봉사란 단순히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새로운 희망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길고도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며 아름다운 사랑은 피부색이나 국적, 언어와 문화와 같은 모든 피상적인 다름과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서로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존경하며 따뜻하고 너그럽게 품어 안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르완다의 푸른 언덕 위에 마침내 절망의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눈부시고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 두 송이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하얀 꽃 박수민과 이하.
그녀들의 용감무쌍한 선택과 국경을 초월한 헌신적이고도 위대한 사랑은 절망의 땅 위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적의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만들어갈 또 다른 가슴 벅찬 희망의 이야기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노래가 되어 1000개의 언덕을 넘어 세상 끝까지 맑고 푸르며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이제 막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더욱 눈부시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또 다른 감동의 장을 힘차고도 장엄하게 펼쳐내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